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입니다. 저희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을 봐주시는 가장 큰 관중과 군중과 대상이 여러분들, 지나가시는 여러분들 시민이 되셨습니다.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도 3년 동안 했고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다음에 국회의원도 지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또라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 교육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애를 써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그 증거, 통계적인 증거를 잡고 지금까지 많은 이 자리를 지키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전제하에서라도 만약에 선거의 부정이 자행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전제하에서라도 여러분들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건드리고 있다 라고 상상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딱 그만큼의 관심과 그만큼의 의심, 그 정도라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누군가 불량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목졸라 죽이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누려왔던 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여러분. 독재예요. 독재. 누가 좌파가 됐던 우파가 됐던 국민의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힘을 얻은 독재자에 의해서 영원히 우리나라가 망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선거 제도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 제도,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련히 선거 제도를 잘 보존했겠느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바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게 요즘에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4년 전, 햇수로 4년 전, 그러니까 만 3년 전에 우리가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의 명칭이 주는 인상 때문에 그들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잘못할 리가 없다. 그들은 심지어 청렴 결백하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선입견으로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들은 또라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몇몇 매체의 특종 보도의 덕분으로 우리가 알게 된 그들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추악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의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어느새 야금야금 우리의 머리 위에, 국민의 머리 위에, 또 헌법의 머리 위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 3,000명밖에 없는 비교적 다른 부처에 비해서 작은 부처지만 그 부처의 사람들 중에 1급이면 차관보입니다. 차관보.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대변인의 직급이 1급입니다. 1급 차관보예요.
차관보가 무려 21명이나 있습니다. 법무부, 그렇게 힘이 세다는 법무부에도 1급은 딱 한 명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무려 21명의 1급 차관보가 그곳에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총리급입니다. 게다가 장관급인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상임선거위원, 선관위원, 다음에 사무총장, 이렇게 2명의 장관짜리, 또 1명의 총리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또 1급에 앉아있는 21명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지난 4.15 총선을 비롯해서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부정선거를 저지르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래서 처음엔 저희들도 믿기 싫었습니다. 아마 잘해야 공범 또는 방조자, 조장자,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 허병기 교수님 이제 몇 달 뒤면은 그 역작을 책으로 펴내실 그분의 진단에 따르면, 또 저의 생각에 따르더라도 이번 4.15 부정선거는 이 선관위 내부에 공범, 그러니까 주범격인 공범이 함께 있지 않고는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조혜주를 비롯한 이 내부에 주범이 숨어 있었다. 내부에 주범이 있어서 행해진 최첨단 디지털 범죄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천벌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일찍이 플라톤이 역설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정치 잘 되겠지, 혹은 정치는 우리 같이 고상한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결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천벌 가운데 하나가 우리보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보다 못한 사람, 혹은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 형벌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꽂힌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가만히 있어도 선거제도는 잘 굴러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무관심, 여러분들의 배관시하는 그 태도, 이것으로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몽땅 망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게 망가지는 한 70-80% 8분 능선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들이 그나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난 3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여기 연부 역강한 젊은이들이 바로 이 자리를 지켰고 3년 동안 강남을 지켰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도와서 이제 우리의 적이었던, 우리에게 무관심과 조롱의 손가락질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우리의 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문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싸우는 우리들의 대열에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섰습니다.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우리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이런 의지를 가진 국정원장이 지금 수장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적폐를 걷어내기 위한 많은 성과들, 많은 노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정선거를 그냥 보고만 지나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그분의 싸움입니다. 특종도 강찬호 기자의 특종도 국가
정보원, 국가정보원에 줄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덕분에 언론, 강찬호 기자가 두 건의 특종을 터뜨려준 바람에 지금 도하 많은 신문들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굵직굵직한 신문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 검찰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과천 경찰서에 가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해킹을 받은 선관위원회, 그들의 태도, 또 그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직원들, 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전산 책임자, 이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보기관 혹은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는 3명의 이 공무원들, 선관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죄로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다음에 기소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변에서는 한변대로 선관위 사람들을 2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는데, 우리가 했던 북한 해킹과 관련된 고발, 또 자녀 세습 고용에 대한 혐의로 2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한변, 국정원, 다음에 감사원에 훌륭한 감사가 한 분 계십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미 관심을 크게 갖고 있던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 이미현 감사위원이 장관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높은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다음에 이제 곧 전현희가 위원장직을 떠나게 될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그렇습니다.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음 40선거는 어떻게 하면 부정선거에 그 위해가 없는 상태로 치러질 수 있느냐는 진지한 질문을 해서 제가 변호사 2명, 또 프로그래머 1명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힘 모으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가능성이라도,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우리 국가에는 얼마나 큰 해악이 펼쳐질 수 있는지, 해악이 미쳐질 수 있는지, 끼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는 것, 그리고 주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으로라도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 것, 다음에 전과 같이 이준석, 김종인, 하태경 같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런 한심한 자들에게 함께 손가락질 해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용기며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이상 지나가면서 저 뭐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 또 나와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 땡볕에 우리들이 나와서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 집들이 다 멀어요. 저기 멀리 뭐 남양주, 인천 곳곳에서, 청량리 곳곳에서 이 일을 위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안산 뭐 해서 다들 왔어요. 이렇게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땀을 흘리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의 일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면, 부정선거가 무슨 부정선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죠. 여러분,
파주을의 한 투표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4월 15일 선거를 하는데 9시부터 문을 열어서 6시부터 라고 합시다. 6시부터 문을 열어서 그때는 이제 9시였으니까 이제 9시입니다. 9시에 문을 열어서 투표를 시작하는데 앞에 20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 관리를 하는 관리관들이 실수를 한 것을 발견합니다. 한 10분 동안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은 채로 투표 종이를 나눠줬고 투표 용지를 나눠줬고 그 사람들은 투표 관리관이 없는 투표 용지로 투표를 한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해서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거를 투표록에 적으면 되겠다. 투표록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적어놓고 나중에 개표할 때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20장의 투표용지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무효 처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투표록에 기재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20명의 유권자들이 와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용지를 저희들이 나눠줄 때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까 지금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20장의 투표용지가 나중에 개표할 때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그것은 유효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투표록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난리를 쳐서 나중에 재검표를 하게 됐죠. 여러분, 재검표를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20장의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빈 칸으로 되어 있는 20장의 투표용지가 당연히 나왔어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땠느냐? 모든 표에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째로 바꿨어. 모든 표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장의 표가 어디론지 가버렸고 20장의 표는 진짜 표는 가버렸고 통째로 바꿨기 때문에 20장의 관리관의 표가 없는 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 부정선거 범인들이 모르고 다른 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부정선거의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거의 반대 경우가 1000장의 1장기 투표용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1000장의 1장기 투표용지와는 반대인, 분명히 자기네들이 20장의 특정한 표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그런 표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모든 표가 다 만들어진 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하는 그 부정의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부정을 잘못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우리가 증명할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나 쌓여 있어요.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삼 이사 지나가는 이상한 또라이들이 아닙니다.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이고, 또 하나 저를 위해서 저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총리를 역임하신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을 수 있는 큰 잘못된 일이 벌어졌다는 그 시국이라는 비상한 경계심으로 저희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젊은이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싸움이 오늘을 가져왔고, 여러분들의 그 애쓴 수고는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친 날짜가 1000일이 넘습니다. 그런 날짜 속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 피와 땀과 정열은, 열정은 우리들의 뇌리 속에 있고, 또 디지털 정보 속에 있고, 기록 속에 있고, 책 속에 들어가 있고, 사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이 싸움에 정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민경욱.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아니 그 이상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다 겪어오신 우리 민경욱 의원님과 함께 여기 차량 운전자분들도 함께 깔끔하게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할 테니 뒷부분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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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은 범죄자다! 대법관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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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해야 함이 마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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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기는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사전선거제도와 전자개표기 제도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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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수많은 분들인데 1년이 넘게 우리 국민들이 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시민분들도 매주 토요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민경욱 의원과 함께 또 많은 애국 지사분들, 애국 시민분들이 함께 이 전쟁 기념관 앞에 모여 부정선거 시위와 또 6.25 전쟁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간 젊은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문화제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아니 시간을 내셔서라도 오늘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이 의로운 싸움에, 의로운 투쟁에 문화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욱 의원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경욱! 민경욱! 민경욱!